72시간입니다. 다리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때 병원 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주저앉은 아버지는 이미 48시간을 넘겼습니다. 딸이 전화로 물었을 때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날 오른쪽 다리는 몇 번이나 힘이 빠졌고 발끝은 계속 바닥을 스쳤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리도 그런가요? 그럼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단 30분의 지연이 평생의 보행을 바꿉니다. 오늘 아침에 한 번쯤이 내일의 평생이 되기 전에 지금 다리의 신호를 해석해야 합니다. 확인 기록 119. 이 세 단어가 당신과 가족의 내일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뇌혈관 질환과 신경학적 응급 신호를 연구해온 박사 최윤서입니다. 응급실에서 재활센터에서 그리고 가족들의 후회 섞인 목소리 속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요. 그 조금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영상 끝에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걸음을, 한 가족의 일상을, 그리고 당신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올해 76세가 된 이정호 어르신은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식탁으로 가려는데 오른쪽 발끝이 이상하게 바닥에 먼저 닿았습니다. 어제 많이 걸어서 그래. 스스로를 달랬죠. 그날 오전 시장을 돌고 돌아오는 길에도 비슷한 느낌이 스쳤지만 허리 통증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양말을 신는데 오른쪽 발목이 말을 듣지 않았고 첫세 걸음 동안 균형이 흔들렸습니다. 아내가 정형외과 갈까 묻자 하루만 더 쉬면 나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불안과 책임을 잠시 밀어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 오른쪽 무릎이 힘없이 접히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10초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멀쩡해졌습니다. 봐, 금방 괜찮아졌잖아. 바로 그 금방이 위험의 신호였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슬리퍼를 벗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른쪽 신발 앞코가 유난히 많이 닳았어. 일주일 동안 작은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베란다 문턱에서 자주 걸렸고 마트 계산대 앞에서 다리가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잠을 못 자서 그래, 혈압약 때문이야 라며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요즘 자주 휘청거린다며? 저는 겁나요. 잠시 침묵하던 그는 괜찮다만 반복했습니다. 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걸음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줄까요? 다음 날 새벽 영상통화를 연결한 채 첫 걸음을 내딛자 오른쪽 발끝이 다시 바닥을 스쳤습니다. 딸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 지금 시간 6시 12분. 시작 시각 기록했어요. 엄마랑 같이 병원 가요. 제가 119 부를게요. 그는 손사래를 치려다 멈췄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작은 사건들이 머릿속에서 한 줄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팔과 다리의 힘을 비교하니 오른쪽이 미세하게 약했습니다. 눈을 감고 서 있으라 하자 균형이 흔들렸고 발 뒤꿈치 발끝 걷기에서 오른쪽이 자꾸 바닥을 스쳤습니다. 영상과 증상 시작 시각을 보여주자 의료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지금 오신 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다리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뇌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 자신을 안심시키던 말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더 불안하게 만든 변명이었다는 것도요. 퇴원하는 길 그는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엔 괜찮아지면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할게. 그리고 우리 집 현관에 3분 점검 붙여두자. 그날의 결심은 그의 걸음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일상을 바꾸었습니다. 확인 기록 연락. 그 세 단어가 한 사람의 내일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가 비슷한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혈관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등푸른 생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EPA와 DHA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 염증을 낮추고 중성지방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분들이 심뇌혈관 사건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계속 보고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0세 박영수님은 주 2회 생선구이로 붉은 고기 한 끼를 대체하셨는데 3개월 뒤 공복 중성지방 수치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2회, 1회의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략 80g에서 100g 정도죠. 소금 대신 레몬이나 허브로 간을 하시고 에어프라이어나 찜으로 조리하시면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통풍이 있으시거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고용량 오메가3 보충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알레르기도 확인하시고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 소고기 1회를 등푸른 생선 1회로 바꿀 수 있는 날은 언제인가요? 오늘 저녁 식탁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통곡물과 기리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통곡물, 특히 기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혈당 변동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약 3g의 베타글루칸을 섭취하면 LDL 개선에 유익하다는 근거가 여러 연구에서 축적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김순자님은 흰쌀 100%에서 현미와 기리를 30% 혼합으로 바꾸셨는데 포만감이 증가하고 배변도 개선되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식감이 낯설다고 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 오히려 이게 더 든든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을 지으실 때 기리를 20에서 30% 정도 섞어보세요. 아침은 오버나이트 오트나 오트죽으로 간편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서서히 양을 늘리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세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매일 먹는 흰 탄수화물 중 하나를 오늘부터 갈색 통곡물로 바꿀 수 있나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녹황색 채소 이야기를 해볼까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에는 칼륨, 엽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압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채소와 과일을 늘린 DASH 스타일 식단이 수축기 혈압과 뇌혈관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잘 알려져 있죠. 72세 이영희님은 맵기 초록 1접시를 추가하셨는데 8시 주 후 혈압 변동 폭이 줄어드는 걸 체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맵기 챙기는 게 번거롭다고 하셨지만 데쳐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니 생각보다 간편하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채소를 데친 후 참깨나 레몬으로 간단하게 무쳐보세요. 냉동 채소를 활용하시면 접근성도 훨씬 높아집니다. 다만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셔야 하니까 주의하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 초록 1접시를 만들 재료 3가지는 무엇인가요?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중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견과류 이야기입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 섬유,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지질 개선과 포만감에 유리합니다. 하루 한 줌 대략 20g에서 30g 정도 섭취하면 심혈관 위험 지표가 개선된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65세 최민수님은 과자 대신 무염견과 한 줌으로 바꾸셨는데 군것질 빈도와 체중 변동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짜지 않아서 심심하다고 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 오히려 과자가 너무 짜게 느껴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퍼백에 한 줌씩 소분해서 가방에 넣어두세요. 요거트나 샐러드 토핑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고열량이니까 과다 섭취는 주의하시고 알레르기가 있으신지 꼭 확인하세요. 오후 4시 간식 습관을 오늘부터 무엇으로 대체하실 건가요? 과자 한 봉지 대신 견과류 한 줌 어떠세요? 자, 지금까지 등푸른 생선, 통곡물, 녹황색 채소, 견과류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음식들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습관과 함께 꼭 알아두셔야 할 생활 속 실천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쪽 다리 신호와 FAST-K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FAST-K는 얼굴, 팔, 말, 시간, 그리고 코리아 119를 뜻하는데요. 다리의 급작스런 힘 빠짐이나 발끝 끌림도 중추신경계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허리 디스크나 말초신경병증과 혼동하기 쉬운데 갑작스럽게 시작되고 한쪽에만 나타나며 아침에 악화되거나 짧게 좋아졌다 반복되면 중추신경계를 의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상 시작 시각을 바로 기록하세요. 거울로 얼굴 대칭을 확인하고 발음을 체크해 보세요. 양쪽 팔과 다리의 힘을 비교해 보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119에 연락하세요. 휴대폰 잠금화면에 FAST-K와 119 보호자 연락처를 메모해 두셨나요? 지금 바로 해보세요. TIA 일과성 허혈 발작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수분에서 수십 분 내에 사라지는 신경학적 결손도 큰 사건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괜찮아졌다고 자기 합리화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자가 운전하지 마시고요. 시작 시각과 끝난 시각, 동반 증상인 어지럼이나 말이 어눌해진 것 같은 걸 기록하세요. 복용하시는 약 목록을 지참하시고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로 가세요. 지갑이나 폰 메모에 약 목록과 질환 이력을 저장해 두셨나요? 이것도 지금 바로 해보세요. 가정용 3분 자가 점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기상 직후가 가장 민감한 구간입니다. 버팀이 약화되거나 균형 이상이 잘 드러나거든요. 다만 낙상 위험이 있으니까 벽이나 의자 같은 지지물을 꼭 준비하시고 어지럼이 심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일어나서 10초 정지해 보세요. 둘째, 눈을 감고 10초 서 있어 보세요. 셋째, 제자리에서 무릎 들기를 10회 해보세요. 넷째, 일직선으로 5걸음 걸어보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영상으로 기록하시고 119에 연락하거나 진료를 받으세요. 오늘 현관에 3분 체크 안내지를 붙이고 가족 단톡방에 공유할 수 있나요? 위험 요인 관리 사축도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LDL 흡연과 음주가 핵심이고요. 수면과 스트레스도 큰 영향을 줍니다. 약은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조정하세요. 목표 수치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주 150분 걷기, 저염식, 금연, 음주는 주당 총량을 줄이시고 수면은 7시간 전후로 확보하세요. 가정 혈압을 아침, 저녁으로 기록하시고요. 이번 주 줄일 것 1개, 염분이나 술이나 가공식품 중 하나와 늘릴 것 1개, 걷기나 수면 중 하나는 무엇인가요? 보행 안전과 낙상 예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초기 신호가 있을 때는 보폭이 감소하고 한쪽 신발 앞코 마모가 증가하는 게 흔합니다. 미끄럼 매트, 문턱, 어두운 조명은 위험 요소예요. 야간 화장실 동선을 꼭 확보하세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뒤축이 있는 실내화를 신으시고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야간 센서 등을 달고 문턱에 테이핑을 하세요. 메트로놈 걷기를 10분씩 하시면 보폭과 리듬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집에서 가장 먼저 제거할 넘김 위험 요소 하나는 무엇인가요? 자, 지금까지 5가지 실천법을 살펴봤습니다. FAST-K 기억하기, TIA 대응법, 3분 자가점검, 위험요인 관리, 낙상 예방. 이 모든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괜찮아지면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지금이라는 행동으로 바꾸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리의 작은 변화, 발끝 끌림, 한쪽 힘 빠짐, 균형 흔들림은 내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확인 기록 119. 증상이 사라져도 끝이 아닙니다. 시작 시각을 메모하고 즉시 평가받으세요. 잘못 관리하면 평생의 보행이 바뀔 수 있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식탁을 정리하세요. 등푸른 생선, 통곡물, 초록 채소, 견과류로 바꾸세요. 생활을 단순화하세요. 걷기, 수면, 저염, 금연을 실천하세요. 집을 안전하게 만드세요. 문턱, 조명, 손잡이를 점검하세요. 가족과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3분이 누군가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수면 습관과 스트레스 관리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마지막 약속 하나 드립니다. 다음 비틀거림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금 행동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걸음을 지켜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먼저 실천하실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이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입니다. 급성 신경학적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119 또는 가까운 응급실로 가세요. 약물과 식단 변경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